베르너 폰 지멘스, 로베르트 보쉬, 페르디난트 포르쉐, 고트립 다임러, 아담 오펠, 칼 벤츠, 프리츠 헨켈, 하인츠 닉스도르프, 요한 야콥스, 하인리히 네슬러, 루돌프 카슈타트, 유제프 네커만, 라인하르트, 만네스만, 프리드리히 크룹, 그리고 알디 형제. 이들 창업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은 모두 저축하고 또 저축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버는 것보다 적게 썼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돈을 현명하게 투자했던 사람들이다. 저축만으로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축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은 분명하다. 동서고금막론하고 지독하게 절약하고 저축하지 않았던 창업자는 한 사람도 없다. 망하는 기업가도 많다. 이들도 부도를 내거나 망한 일이 종종 있지 않느냐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맞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비로 인한 빚은 없었다. 그들은 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을 했다. 즉, 그들은 개인적으로 절약할 줄 몰랐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투자에 실패했거나 악재가 겹쳐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지닌 기업가적 자질과 절약하는 정신으로 그러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최소한의 것만으로는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때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기 하기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한다. 난 저렇게 못 살아. 저렇게 살 수도 없거니와 살고 싶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절약하는 것을 좀스럽다고 싫어한다. 그들에게는 현재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괴테도 사람들에게 이런 심리를 간파하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 어떤 존재이고 싶어 하지만 미래의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진 않는다. 성공한 창업가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했다. 일단 목표를 세우고 난 다음엔 모든 것을 이 목표 아래 두었다. 따라서 그들은 돈 많은 사람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었다.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오로지 미래에 무엇인가 되고 싶어 했으며 이를 위해 절약하고 저축했다. 이런 신념을 지닌 사람들도 있다. 나는 예외야. 나는 100%를 다 써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이다. 이런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세상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니까. 물론 통계는 그런 사람들 편이 아니다. 그냥 간단하게 저축을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신념을 바꾸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일 것이다. 저축은 재미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인생을 즐기고 싶다면 저축을 해라. 단, 당신이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했던 그리고 번번이 실패했던 방법으로 하진 말아라.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저축을 한다. 저축을 너무 힘들게 한다. 그들은 한 달 30일 내내 긴축 재정으로 자신을 올가맨다. 여기서 얼마 아끼고 저기서 무엇을 포기하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정작 모이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아니면 예기치 않은 돈을 쓸 일이 생기거나 까맣게 잊고 있던 대금 청구서가 날아온다.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자. 그렇게 긴축을 해도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다. 오직 자신한테만 지불하지 않고 말이다. 빵을 사면 빵집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은행을 이용하면 이자를 지불하고, 고기를 사면 정육점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머리를 자르면 이발사에게 돈을 지불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언제 돈을 지불할 것인가? 당신 자신은 적어도 당신 삶에서 빵집 주인이나 은행원, 정육점 주인이나 이발사보다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저축은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다. 당신은 이제 자신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누구보다 자신에게 먼저 말이다. 제안을 하나 하겠다.
자기 자신에게 월급을 지불해라. 매달 수입의 10%를 여러 통장에 나누어 적립해라. 이 10%로 당신은 부자가 된다. 나머지 90%는 다른 사람에게 지불해라. 아마도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나머지 90%로 살아가는 것이 100%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수월하거나 힘들다는 사실을 말이다. 당신은 10%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믿기 어려운가? 하지만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해보지 않고서도 안 될 거라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현재 붓고 있는 적금이나 보험료를 이 10%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보험을 들면 당신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보험을 통해 보호받는 것과 노후를 대비하는 것, 그것이다. 두 가지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또한 적금을 들면 자동차나 스마트 기기를 새로 사거나 휴가를 가는 등 목돈이 드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다. 10%로 자신의 거위를 키워라. 하지만 이 10%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 10%로 당신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것이다. 이 10%로 당신은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이 이자로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을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90%로 사는 것은 100%로 사는 것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말을 믿어라. 그러면 당신도 내 세미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대개 이런 편지를 보내온다. 정말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이 10%가 아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10%로 부자가 된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파워팁. 누구보다 자신에게 제일 먼저 지불해라. 매달 수입의 10%를 여러 통장에 나누어 적립해라. 거위 통장을 만들어라. 매월 1일, 당신 수입의 10%를 거위 통장으로 이체해라. 거위 통장의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 이 거위 통장의 돈을 당신이 이 책에서 배우게 될 기본 원칙에 따라 투자해라. 거위 통장이 불어나는 만큼 당신의 삶도 더 재미있고 더 안락해진다. 거위 통장은 당신의 절제력을 높이면서도 쉽고 유익한 방법이다. 월급이 오르면 무엇을 할까? 당신은 분명 지금보다 적게 벌던 시절이 있을 것이다. 처음 일을 시작하던 때를 생각해봐라. 당시엔 얼마로 생활했는가? 처음 직장을 얻었을 때 월급은 얼마나 받았는가? 일반적으로 월급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늘어난다. 그리고 그 돈은 이렇게 저렇게 없어진다. 우리 소비 수준은 수입이 느는 것에 비례해 계속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승작용을 막는 방법이 하나 있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오른 액수의 50%를 거위에게 먹이로 주어라. 당신이 현재 수입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다면 오른 액수의 50%를 포기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매번 실제 인상분의 50%만 오른 월급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황금알의 거위 통장에 적립해라. 예를 들어 당신이 현재 30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면 당신은 그중 10%, 그러니까 30만 원을 자신에게 지불하게 된다. 그 돈은 물론 거위 통장으로 들어간다. 이때 월급이 40만 원 오르면 그중 50%, 즉 20만 원을 추가로 거위에게 준다. 거위 통장의 저축률이 단숨에 100% 늘어나는 것이다. 저축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저축 계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너무 크게 계획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단 10%를 저축하는 것이다. 이 10%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반면에 15%나 20%만 되어도 훨씬 무겁게 느껴진다. 둘째는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저축할 돈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은 제일 먼저 저축부터 하고 써라.